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미성 약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제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산화제가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글루타치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타민C,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스타잔틴이고요. 네 번째가 ALA라는 알파 리포익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좀 여러 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스타잔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예전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다 싶을 정도로 많으세요. 물론 4, 50년 전에도 이 비타민C 메가요법은 이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는 됐었지만요. 요즘처럼 이렇게 핫하게 비타민C 메가요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렇게 회자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유튜브라든가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게 많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5가지였죠. 필수 구성 성분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2가지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바로 그 2가지가 뭐냐면요. 항산화제하고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우리가 아스타잔틴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슈퍼 항산화제, 하늘이 준 선물,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스타잔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다른 항산화제들이 약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항산화제들하고 분명히 차별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붙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스타잔틴이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은요, 바로 이제 활성산소라는 것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활성산소라고 그러니까 우리 활성 그러면 활성 비타민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불안정한 산소라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안정한 것들은 어떻든가요? 안정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우리 몸을 공격해서 우리 몸을 산화시키고 이제 자신은 환원이 돼서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항산화제가 충분하게 있게 되면 또는 우리 몸 안에 자연적으로 항산화 요소가 충분하게 되면 어때요?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대신 전자를 공유해 줌으로써 이 자신이 산화가 되고 이 활성산소는 이 물이 돼서 이제 중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성산소는요, 항산화제에 있는 전자를 공유받아서 자신은 물이 돼서 승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항산화제는 어때요? 우리 몸을 대신해서 자신이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산화가 되면요, 얘네들 또한 이 산화가 돼버리면 다시 항산화제로서의 효능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서로서로, 그러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 코큐텐, ALA, 글루타치온, 얘네들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서로 다시 다른 항산화제에서 전자를 공유받아야만 얘네들이 환원이 돼서 다시 또 항산화제로서의 효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항산화제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대1이에요. 하나의 항산화제가 하나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논개라고 표현을 하면 될 거예요. 1대1로 그냥 승화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켜서 다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타잔틴은요, 정말 재밌어요. 뭐냐면 이것의 구조를 보면 이 원자핵 주변으로요, 얘는 그 전자를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러니까 일렉트론 클라우드라는 전자 구름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활성산소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 전자 구름층에 흡수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항산화제들이 1대1로 반응하는 그런 항산화제의 구조였다면 얘는 1당 100, 정확하게 말하면 1당 19예요.
그러니까 무려 19개의 전자를 줄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활성산소가 왔을 때. 그래서 얘는 다른 항산화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더라도 이 전자 구름층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아무리 많이 생성이 되었더라도 그 아스타잔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활성산소를 다 흡수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늘이 준 선물이 될 수가 있고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잔틴이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아스타잔틴은요, 다른 항산화제들과 달리 반은 친수성이고요, 반은 친유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유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수성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기존의 항산화제들은 친수성이면 친수성, 뭐 또 소수성이면 소수성, 그러니까 친유성,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같으면은 친수성이고요.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영양소들은 친유성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친한 항산화제가 있고 기름에 친한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이 아스타잔틴은요, 이 구조상 반은 친수성이고요, 반은 친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의 항산화제들보다 이 구조만으로도 벌써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최근 리포존 비타민C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시죠? 많이들 또 드시고 있고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또한 이제 리포존 비타민C를 현재 복용 중입니다. 근데 리포존 비타민C가 일반 비타민C하고 다른 게 뭘까요? 바로 이제 비타민C를 레시틴과 결합해 놓은 형태잖아요. 그러면 왜 레시틴과 비타민C를 결합해 놓았을까? 바로 이제 흡수율을 높이고 위장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 레시틴이라는 건 뭐예요? 예,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시틴이 인지질, 우리 그 인지질 이중막이라고 그러죠. 세포막을. 이제 그것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 비타민C, 이 리포존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 세포막에서 이 흡수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화가 잘 돼서 세포 내로 잘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스타잔틴 또한 반은 지용성이고 반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스타잔틴을 먹게 되면 이 세포막에서의 흡수율이 어때요? 다른 항산화제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기존에 눈 영양제 하면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뭔가요? 바로 루테인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눈 영양제 그러면 다 루테인 주세요 이렇게 하고 오셨거든요. 물론 근데 외국에 가면 오메가3인 거 아세요? 외국인들은 눈 영양제 그럼 일단 오메가3부터 찾으시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일단 루테인부터 찾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온 루테인 제품들은 보면요, 루테인 단일만 들어있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옆에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이 다 들어있고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오메가3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옆에 또 빌베리 추출물까지 같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눈 영양제에 아스타잔틴이 꼭 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아스타잔틴은요, 다른 항산화제들과 또 다른 차별점이 하나 뭐냐면, 이 혈액 뇌 관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뇌 쪽으로는요. 뇌는 중요하기 때문에 뇌로는 함부로 영양소라든가 어떤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블로킹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뇌 관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 망막 관문이라고 그래서요. 또 이 눈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다 보니까 이 눈에도 함부로 이렇게 외부의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한 번 더 블로킹 해주는 관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스타잔틴은요, 이 뇌로 가는 관문이나 이 망막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산화변성, 산화물질에 의한 산화변성, 뇌가 가장 우리 몸에서 산화변성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이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대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화변성이 많아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게 치매라든가 또는 어떤 그러니까 파킨슨이라든가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신경성 치매도 오고요. 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혈관성 치매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스타잔틴이 그런 혈액 내 관문을 통과해서 그런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아까 망막 관문을 또 통과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눈 또한 지질이 많아요.
지질이 많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뭐 UV라든가 우리 청색광이라든가 이런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화 변성이 참 잘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력의 감퇴라든가 또 황반 변성이라든가 이런 게 쉽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타잔틴은요, 정말 우리 몸에 가지 않은 곳이 없고요. 또한 이것이 갖고 있는 뭐 친수성이나 뭐 친유성이라는 그런 특성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항산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는요, 크게 구분 지었을 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나쁜 게 어떤 거냐면 일중항산소라는 활성산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언제 생기냐면, 우리 햇빛 있죠? 햇빛에 과하게 노출됐을 때 그 햇빛 속에 있는 UV에 의해서 우리 피부 쪽에 생기는 활성산소거든요. 근데 이 아스타잔틴이 다른 항산화제와 달리 이 일중항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십 배, 몇백 배가 아니라 몇천 배의 수준으로 이 일중항산소라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스타잔틴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이 먹는 그 자외선 차단제라고 설명을 해놓는 것을 봤어요. 먹는 자외선 차단제라는 말은 어찌 보면 조금 과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스타잔틴을 먹게 되면 피부 쪽에 우리 활성산소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뭔가요? 바로 뭐 기미라든가 뭐 주근깨라든가 검버섯이라든가 뭐 점이라든가 뭐 주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타잔틴을 먹게 되면 또 다른 항산화제보다는 훨씬 피부 쪽에 있어서는 항산화력을 강하게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이 아스타잔틴은요, 제가 들어봤을 때 이 피로 회복의 효과에 있어서는 거의 굉장히 탑인 것 같아요. 한두 번만 드셔도 피로회복 개선 효과가 좀 뚜렷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린 분들에게는 아스타잔틴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피부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치매라든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신 분들은 아스타잔틴을 드셔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